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가을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예, 오늘 시 읽으면서 가을에 한번 젖어 볼까요?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첫 번째 연이에요. 세거, 인두백, 출애, 수엽황. 세거, 세월이 가니, 인두백, 사람의 머리카락 허해지고, 출애, 수엽황. 추울에 가을이 오니 수엽황, 나뭇잎이 누래지는구나. 예, 요 19절은요, 당나라 중기 때 노륜이라고 하는 시인이자 이제 벼슬인인데요. 그의 친구 이름이 이익이거든요. 동이익, 이익과 상추, 가을을 아파함이라고 하는 시에서 따온 구절입니다. 요것이 오원절구 시이고요. 승구의 황자와 마지막 결구의 상자를 종성인 이응을 운으로 했죠. 요 시는 이 노륜이 19살 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그 노륜은 계속 과거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예, 근데 매번 진사시험에 응시를 했지만 급제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던 시절에 지은 시죠. 이후에 그의 그 문장을 알아본 재상 원제가 추천해서 벼슬길에 나서긴 하는데 몸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으로 사직을 했고 이후에 덕종이 이제 불렀는데 아파서 결국 벼슬에 나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조금 편안하지 않은, 몸도 아프고 별로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는 이제 남다른 재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변방시, 그러니까 국경의 풍경, 그러니까 국경지 있죠? 국경지의 그 풍경이나 군대 생활을 이제 주로 다룬 그런 변경시를 잘 썼고요. 또 자연 경물에다가 시인의 감정을 전달해서 쓰는 경물시에 뛰어났다고 합니다. 해서 당시에 당나라 대종의 그 대력 연간에 그 10명의 뛰어난 시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19살에 그 과거 시험을 앞두고 매우 초조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시인의 심정으로 시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세거, 인두백, 출애, 수엽황, 소두, 향황엽, 여의, 공비상. 세거, 해의 세자죠. 1년, 2년 하는, 세월이 가면, 그죠? 세월이 가면, 인두백, 사람의 머리카락이 허해지고, 추울에, 가을이 오면, 수엽황, 나뭇잎은 누래진다. 세월이 지금 가는 안타까운 심정을 자연에 비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도 세월이 가면 머리가 허해지고, 그렇듯이 또 가을이 오면 나뭇잎은 누래지지, 그죠? 만고의 진리이다.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시간이 아주 초조하게 지나가고 있음을 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잡을 수가 없지요. 그런 심정을 다음 구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두 향황엽. 소는요, 긁을 소예요. 타자에 보면 왼쪽에 순수변이고 오른쪽이 벼룩조입니다. 벼룩 아시나요? 이 벼룩, 가렵죠? 그래서 긁는다는 의미의 소자입니다. 머리를 긁으며 이 향하다인데요. 동사를 쓰면 바라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긁으며 바라보다, 황엽, 누런 잎을, 가을이 돼서 꼼짝없이 누렇게 변하면서 다 떨어지는 황엽을 바라본다.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거죠. 손으로 머리를 긁는다는 것은요, 이 손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무슨 움직임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손이 머리를 긁적이고 있다. 어떤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죠. 세월이 가서 사람이 머리카락이 허해지는 것, 가을이 돼서 나뭇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다 낙엽되어서 흩어진다는 것, 그런 것을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없다는 의미를 지금 머리를 긁적인다. 어떤 계책이 없어요. 속수무책의 표현을 지금 소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긁적이면서 그저 떨어지는 누런 잎을 바라볼 뿐, 방법이 없다예요. 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여의 공비상 해서요. 함께 여자죠.
이는 너 이자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너라는 것은 여기 친구 동이익 했죠. 그래서 여이가 동이익이에요. 여기 동자는 여자와 같은 뜻이에요. 누구와죠? 친구인 이익과 공 비상. 비 슬플 비 아플 상. 이 아픔을 함께한다. 상추. 아플 상자고 가을추죠. 이 가을을 아파하는 거예요. 친구와. 아마도 또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그 슬픈 마음을 가을에 비끼면서 이 세월이 뚝딱뚝딱 가는 것. 세월은 자꾸 가는데 과거시 오면 자꾸 떨어지고 요런 심정. 뭐 떨어지는 거야 뭐 어떻게 내년에 해면 되겠지만 세월이 가는 것을 속수무책이다. 예. 세월은 묶어놓고 싶은 심정. 예.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세월이 가는 것. 시간이 가는 것을 친구와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19살 젊은 청년이 읊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새거 인두백. 세월이 가면 사람의 머리가 허해지고 추래 수엽황. 가을이 오면 나뭇잎은 누래진다. 그러니 소두 향황엽. 그저 머리나 긁적이면서 떨어지는 누런 잎을 바라보면서 여의 공비상. 너와 함께 그 아픔을 함께 할 뿐이지. 젊은 청년의 이 비감스러운 심정을 잘 담았습니다. 네, 다음 년이에요. 오후 산여목 풍전 초사취. 오후 비온 후 풍전 바람 앞에 해서 댓글을 했습니다. 오후 비가 온 후에는 산여목. 산은 마치 목욕할 목자예요. 목욕한 것과 같다. 예, 비가 오고 나면 모든 산천 자연이 다 깨끗하죠. 예, 마치 산이 목욕한 것 같이 그렇게 다 깨끗하다는 표현이고, 예, 풍전 초사취 해서요. 풍전, 바람 앞에, 바람 부는 앞에서는 초사취, 풀들이 마치 요 사자는 요 같을 여와 같은 글자죠. 예, 같다, 뭐뭐와 같다, 취할 취한 것 같이 바람 부는 대로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쏠리고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쏠리고 하는 것이 마치도 바람 앞에 풀은 술 취한 것 같다. 예,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어느 시에서 발췌했는지는 이제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앞뒤 문장은 모르겠는데 비가 온 후 뭔가 싹쓸이 되는 기분이죠. 세상에 어떤 뭔가 한바탕 싹 청소가 된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람 앞에서 이건 어떤 획기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그 민초들, 그 백성들이 바람 부는 대로 휩쓸리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어떤 개혁의 바람이 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리지만 이 한문은 옛날에 벼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했던 문장들이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대상들이 다 선비들 이상이죠. 그래서 정치와 관련된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법으로요. 그래서 비온 후에 산은 목욕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획기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한바탕 정세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 바람에, 그러한 바람 앞에 그 민초, 백성들은 다 취한 것 같이 그 바람에 따라서 방향을 정하는 거죠. 어디에부터야 내가 살 것인가. 예,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후 산여목. 산은 자연 만물을 말하죠. 모든 만물이 싹 이제 목욕한 것 같이 깨끗이 되는데 그런 바람 앞에서는 예, 민초들이 다 취한 것 같이 자기네들 이익에 따라서 예, 움직이게 된다는 내용을 짐작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뒤에 구절이 없는 만큼 대략 그냥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이 시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만들면서 이 작가의 심정에 접근해 보는 것도 좋겠죠. 예, 그래서 오후 산여목, 비온 후 세상 천지는 목욕한 것과 같고 풍전 초사취, 바람 앞에 이 풀들은 다 취한 것 같구나. 예, 다음 년 보시죠. 요 시는 이백이 서너 살 때쯤에 강하라는 땅에서 잠시 은거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 이백도요, 당시에 과거에 붙은 상태가 아니었고요. 벼슬을 구하려고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다녔던 때인데, 그때 이제 한때 이 강하라는 땅에 가서 잠시 이제 은거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친구인 송지제와 어울리면서 의기투합해서 술도 마시고 지내던 때였는데, 이 송지제가
좌천이 돼서 한나라 때 무제가 설치했다고 하는 교지라는 군에 좌천돼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이게 의지하고 지냈던 친구가 이제 먼 곳으로 가게 돼서 이제 이별의 심정을 담은 시예요. 이백이 이후에 정치의 싸움에 연루돼가지고 신양에서 감옥살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송지제의 아우의 아들 송약사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는데, 이 송지제의 조카가 감옥살이에서 이제 풀어주고 불러서 참모 역할을 할 수 있게 임용을 했는데요. 이백이 얼마 하다가 그냥 그만두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백과 이 송지제의 관계는 좀 막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와 지금 이제 헤어지게 돼서 그 슬픔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 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서 따로 한 꼭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는 그냥 요 시로 이제 이백의 심정을 짐작해 보겠습니다. 인분 천리외 흥제 일배중. 예. 인분, 사람 인자죠. 사람이 분, 나눌 분, 헤어진다예요. 사람이 천리 밖으로 헤어지는데요. 요 사람은 친구인 송지제를 말하겠죠. 예, 친구와 천리 밖으로 헤어지는데, 예, 그러니까 물론 천리 밖이라고 하면 이제 거리상으로도 먼 거리도 되겠지만 이제 여기서 헤어지면 언제 또 만나겠습니까? 그죠?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하지만 눈 한번 감았다 뜨면 10년이고 20년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예, 감정상으로도 읽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천리 밖으로 그냥 다시 보기 어렵게, 예, 다시 보지 못할 그런 감정을 이렇게 천리 밖으로 표현했지 싶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천리 밖으로 헤어지는데 흥제 일배중. 흥은 일어날 흥자죠. 예, 흥은 있다. 어디에? 일배중. 술잔배예요. 술 한 잔 속에 있구나.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친구랑 지금 헤어지게 돼서 굉장히 슬픕니다.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눈물이 저절로 흐르네, 뭐 이런 글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들어요. 그 정도로 지금 슬프거든요. 아시겠지만 이백은 진짜 평생에 뭐 하나 자기 마음에 들 적이 없었어요. 대단한 시인 아닙니까? 예, 대단한 시인인 만큼 정말 그 포부도 크고, 예, 욕심도 크고 했건만 뭐 하나 얻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요때 30살 정도면은 열심히 그 구직을 위해서 돌아다닐 때예요. 그가 하다 안 돼서 이제 은거하고 그냥 친구에게 이제 서로 의료 삼아서 사는 그런 상태에서 친구가 떠나니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제 일배중이에요. 흥이 술 한 잔 속에 있더라. 예. 나는 이렇게 슬픈데, 예, 술을 마시니 흥은 술 속에 있더라. 술 맛은 여전히 맛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이걸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도 때가 되니 배가 고프더라. 이런 심정인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이 천리 먼 길을 떠나는데 얼마나 슬퍼요. 이런 와중에 이별주를 마시는데 이 술이 너무 맛있어. 저는 그렇게 읽혀지는데, 예, 여러분들 각자 한번 좋은 해석이 되시면 댓글을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친구가 천리 밖으로 떠나는데 흥은 술 한 잔 속에 있구나. 한 잔 술 속에 있구나. 예, 자신의 그 자괴감이랄까요? 예, 인간은 왜 이렇지? 이런 거. 예. 또 다른 자기 이런 거 그런 걸 느낄 때 진짜 대책이 없음 이런 것을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다음 연이에요. 요 시는 어디서 발췌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오원시를 하서 선생이 이렇게 7원시로 바꾸어서 백년 초해에 올려져 있습니다. 예, 먼저 오원시 보시면요. 춘의 무분별 인정 유천심 해서요. 춘의, 봄의 뜻과 사람의 정을 대꾸했습니다. 여기서 춘의를 단순히 봄의 뜻이 아니라 이게 사람의 정과 대꾸한다면 이건 자연의 뜻이겠죠. 그죠? 네, 자연의 그 뜻과 사람의 정. 그래서 춘의 무분별. 봄의 뜻은, 이 자연의 뜻은 분별함이 없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 예, 항상 공평해요. 천지는 불인이라는 노자의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 천지는 인하지 않아요. 이 자연계는
누가 밉다고 소낙비를 왕창 내려주거나 누가 좋다고 적당하게 이슬비로 때때 맞춰 내려주거나 그러지 않죠. 자연의 운행에 따라서 똑같이 평하게 내려줘요. 천지는 불인이에요. 인하지 않아요. 잔혹해요. 거기에 비해서 사람은 그렇지 않죠. 예, 인정유천심. 사람의 정은 낮을 천 깊을 심. 낮고 깊어. 어떤 때는 낮았다. 어떤 때는 깊어. 자연의 뜻은 분별하지 않고 똑같이 평한데 사람의 정은 깊었다 낮았다 해요. 내가 좋으면 왕창 줬다가 또 하룻밤 자고 마음이 변하면 다 뺏어버려. 이게 사람의 정이에요.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이 19절을 읊은 시인은 아마도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어떤 상처를 입었거나 해서 이 사람의 정을 자연에 비해서 참 변덕스럽구나 이렇게 묘사한 것 같습니다. 춘의 봄 뜻은 분별함이 없는데 인정 유천심 사람의 정은 높낮이가 있구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구나 하면서 사람의 정을 개탄하는 19절이 되겠습니다. 요 시를 이제 김인우 선생이 칠언시로 만들었죠. 보시면요. 화함춘의 무분별 해서요. 화함춘의 봄의 뜻을 머금고 있는 꽃 봄의 뜻을 꽃으로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봄 뜻, 자연의 뜻을 머금고 있는 꽃. 천지 자연물 중에 자연의 뜻을 머금고 있는 꽃을 상징으로 한 것이고요. 뒤에 뒷구에서는 물감 인정해서 인정, 사람의 정을 느끼는 만물. 그러니까 만물 중에서도 이 인정을 느끼는, 인정이 있는 그런 물. 뭐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물 중에서도 인정을 가지고 있는 만물을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봄 뜻을 머금고 있는 꽃은 무분별해. 분별이 없어. 얼른 피우고 싶다고 해서 피지도 않고요. 빨리 지고 싶다고 해서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져버리지 않죠. 필 때가 돼서 피는 것이고 질 때가 돼서 지는 것이지 자기 맘대로 피고 싶다고 해서 피고 지고 싶다고 지는 게 아니다예요. 이 자연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함이 없어요. 법대로 냉정하게 아주 잔인하게 딱딱 그 때에 따라서 절기에 맞춰서 그렇게 피고 지고 한다. 거기에 비해서 인정, 사람의 이 정, 오욕칠정을 지니고 느끼는 그 만물 중에서도 그런 인정을 느끼는 그런 만물은 유천심, 천심이 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꾸러기, 천심, 높낮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년 보시면요. 화락, 이전춘, 산심, 연후, 사. 해서요. 화락, 꽃이 지다. 그리고 산심, 산이 깊다를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화락 이전, 춘, 꽃이 지기 이전은 봄이고, 산심, 연후, 사. 산이 깊은 연후에야 절이 있다. 죠? 꽃이 지기 이전은 봄이야. 그러면 꽃이 진 이후는 여름이다가 아니라요. 봄은 희망이기도 하지만 봄은 꽃이 지기 이전이니까 꽃이 활짝 폈어요. 아주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그 잘 나가는 때를 전성기를 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죠. 꽃 지기 이전이 봄이야. 꽃 지기 전에 나 잘 나갔어. 정말 화려했지. 정말 볼만했어. 이랬어요. 그랬는데 꽃이 지금 졌다는 거예요. 꽃이 졌어요, 지금. 꽃이 지기 이전, 그 잘 나가던 내가 지금 그야말로 갓끈이 끌어진 거예요. 그래서 갓끈이 끌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들어앉아서 사는 거죠. 이제 죽은 듯이. 괜히 잘못 나섰다가 연루돼서, 죽기도 쉽고, 정치 싸움에 또 휘말릴 수도 있고, 꽃 지기 전에는 정말 잘 나갔지만 이미 꽃이 졌으면 조용히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산심 연후 사해요. 산심, 산이 깊어진 곳, 그러니까 은거하는 의미죠. 그렇게 된 후에는 사, 절이 있다. 자기의 어떤 운명, 수도승과 같이 은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싶습니다. 산이 깊어지면 절이 있어. 꽃이 지기 전은 봄이야. 정말 잘 나갔을 때는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치는 봄이지만 이제 꽃이 졌어. 그러면 산 깊은 곳에 가서 산이 깊어지면 이제 절이 있어. 절이 있으면 절에서 사는 사람처럼 은거에서 조용히 돛 닦고 공부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 어떤 의도로 썼는지 모르겠으나 이 19절로 가서는
이제 자신의 앞날을 좀 예상하는 듯한 그런 19절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좋은 해석해 보세요. 다음 시인데요. 요 시도 아까 설명드린 노륜의 동이익 상추, 이익이라는 친구와 가을을 아파함이라는 시에서 온 19절이에요. 읽어보시면 이 노륜이 정말 그 인생살이가 고달팠구나라는 느낌이 올 것입니다. 읽어보죠. 산 외 산부진, 노중 노무궁 했습니다. 산 외, 산 바깥에 산부진, 산이 끝이 없구나. 노중, 길 속에 노무궁, 길이 끝이 없구나. 해서 무궁, 부진인데 무궁무진, 끝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산의 의미는 주역으로 볼 때는 중산간계라고 해서 멈춤을 말합니다. 천년만년 버티고 있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산이에요. 거기다 또 오르기도 어려운 산, 넘어가기 어려운 산, 정말 험난한 산, 이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에서는 정말 산 넘어 산, 끝없는 그 험난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껏 양 어려운 산을 넘었는데 또 산이 있고, 그것이 끝이 없어.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산이 겹쳐 있는 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멈춰 있고, 막혀 있고, 이런 심정이에요. 그리고 노중 노무궁 해서요. 길 속의 길이 끝이 없다. 길이라는 것은 한번 길이 터지면 그냥 계속 가면 좋겠는데 때때마다 선택해야 할 기로가 있잖아요. 진짜 동대문으로 갈까요? 남대문으로 갈까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이럴까 저럴까 할 것도 없고 뭐 이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는데 젊었을 때는 매번 선택해야 되는 거.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륜이 정말 19살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과거 시험은 매번 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쉬운 글자로 아주 쉽게 자신의 심정을 아주 잘 묘사했죠. 산 외, 산부진, 산 넘어 산은 끝이 없고 노중노, 길 속의 길이 끝이 없구나. 젊은 청년의 고뇌를 느낄 수 있는 그런 19절이 되겠습니다. 그 시도 역시 이 김인우 선생이 이렇게 칠언시로 옮겨왔죠. 그래서 산 외 유산, 산부진 해서요. 유산과 노중 유로, 노무궁, 유로 해서 이렇게 두 글자씩을 더해서 칠언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 외 유산, 산 밖에 산이 있으니 산부진, 산이 끝이 없고, 노중 유로, 길 속에 길이 있으니 노무궁, 길이 끝이 없구나. 이렇게 5원시를 7원시로 바꿔서 백년초회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추구시 읽어보셨는데요. 추구에 나온 시만 정리해보죠. 새거 인두백, 세월이 가니 사람의 머리 허해지고 추울에 수엽황, 가을이 오니 나뭇잎은 누래지네. 다음 오후 산 여목, 비 온 후에 산은 목욕한 것과 같고 풍전 초사취, 바람 앞에 풀은 취한 것 같구나. 인분 천리외, 사람은 천리 밖으로 헤어지는데 흥제 일배중, 흥은 술 한 잔 속에 있구나. 춘의 무분별, 봄 뜻은 분별심이 없는데 인정 유천심, 사람의 정에는 낮고 기품이 있구나. 이것으로 추구 11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다시 또 좋은 시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모두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